AB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어제 조정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B바이오가 왜 빠졌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 왜 올라가는지를 안다면요, 지금 당장의 주가가 신경 쓰이긴 해도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마주하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주가의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죠? 만약에 어제 나왔던 조정이 정말 어떤 악재가 숨겨져 있거나, 혹은 어제 나왔던 조정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 수 있었다면은 보신 것처럼 이런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 주가가 음봉을 만났고, 아시겠지만 10% 이상 하락했던 캔들이에요. 10% 하락한다라는 건 그만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이런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그런 매도가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저점 매수도 존재하고요. 매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거래 대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AB바이오가 어제 떨어졌던 건요, AB바이오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AB바이오가 어떤 악재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알테오젠 이슈 때문이었죠. 그죠?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알테오젠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AB바이오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재료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재료가 보이는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AB바이오가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줄 재료가 머나먼 미래 이야기였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맞겠지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AB바이오가 FDA 승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랩바디 T의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B바이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 거 여러분? 계약이에요. 실제로 알테오젠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계약이 생각한 것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AB바이오는 어떤가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AB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랩바디 B였다. 그랩바디 B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2025년도 JP모건 일정을 거쳤고, IR 일정을 거쳤고, JP모건 일정과 IR 일정 거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K 계약이 터졌고요. 그죠? 2025년도에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랩바디 B에 지금 문제 있나요? 이걸 점검하는 이유는요, 그랩바디 B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랩바디 B에 대한 기대감이 끝난다면, 혹은 그랩바디 B를 이어갈 호재가 없다면 빠지는 게 맞잖아요. 그걸 점검하기 위함이요,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점검하기 위함. 정리 한번 할게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좋아요를 꼭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투매가 나오면 안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AB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꼭 누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대차 방송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차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많이 올랐죠. 일단 현대차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에 대한 방송과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통해서 대응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점검을 좀 해보죠.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랩바디 B 현재 어떤 상황이죠?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사노피. 자,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BL301이라고 하는 후보물질, 임상 2상 진입하기 직전이죠. BBB 셔틀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 BBB 셔틀이 적용된 최초의 파킨슨병입니다. 지금 FB 같은 경우에는 BBB 셔틀이 적용되지 않은 단일항체 약물을 통해서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뽑고 있어요. 여기서 최초로 BBB 셔틀이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그랩바디 B로 인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임상 순항에서 상업화까지 간다면 더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GSK, 린리. 자, 이쪽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후보물질에 대해서 어떤 걸 타겟하고 어떤 약물을 지금 해가고 있다, 뭐 임상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랩바디 B를 통해서 임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료도 역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랩바디 B가 지금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이죠.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젠 바뀌었죠. 퇴행성 뇌질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뭐 린리가 이번에 계약을 해냈는데 우리랑 근육과 관련된 적응증으로, 그죠? 근육 감소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랩바디 B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까지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만 있으면,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재료가 나온다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랩바디 B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닌 이유가 있죠. 소름 돋는 건 2025년도도 JP모건 일정 거치고요. 국내 IR 일정 거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터졌어요. 그랩바디 B가. 그죠? 근데 2026년도는 어떻게 흘러가요? JP모건 일정 거쳤죠. 해외 IR 일정 진행하고 있죠. 지금 계약 아직 안 터졌죠. 이번에는 JP모건 일정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랩바디 T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고요. 물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이중항체 ADC도 존재하죠. 그죠? AB의 001 주목해야 되고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랩바디 B의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고 앞으로 그랩바디 B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파이프라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랩바디 B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빅파마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극복해냈기 때문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의 치료제로서 개발되던 것들이 항상 뇌 투과율이 문제가 되어서요. 약물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죠. 뇌 투과율, 즉 약물이 뇌의 모세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효과는 있지만 도달하지 못하니 사실상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늘렸더니 효과는 있지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상업화가 되고 치료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 투과율을 끌어올리자 했던 거예요. 용량은 그대로 두고 뇌 투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그게 그랩바디 B였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ABA 바이오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랩바디 T 어때요? 마찬가지로요, 빅파마들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간 독성 부작용을요, 그랩바디 T가 해내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4-1 BB 플랫폼인데 결국은 이 치료제가요, 항암제 분야에서요, 간에 존재하는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요. 간에 계속 거기에서 약물이 반응을 하니까 정상세포까지도, 맞아요, 정상세포까지도 사멸해버린 거예요. 부작용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빅파마들이 항암제를 개발할 때마다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던 문제가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걸 또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게 그랩바디 T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유추하기로는 이번 2026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에서는요, 그랩바디 T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빅파마들과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도에도 JP모건 당시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IR 일정을 거치면서 주가 상승을 했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로 JP모건 일정에 따른 주가 급등 없었고 IR 일정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걸 예상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IR 일정 진행이 되면서 아이테오젠 이슈도 있었고 지금까지 2025년도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탓에 주가의 상승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터질 수 있을까? 근데 보통 그럴 때가 또 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있다면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 호재가 지금 그랩바디 T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랩바디 T에서 만약 계약이 추가적으로 연속돼서 나온다라고 했을 땐요, 마찬가지로 그랩바디 B가 보였던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항암제 시장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이중항체 ADC, 차세대 이중항체 ADC라고 하죠. 해당 분야 역시도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아직은 이중항체 ADC가 상업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검토하는 중이고 임상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랩바디 T에 이어서 이중항체 ADC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땐 ABA 바이오의 주가가 비쌀까요? 2만원, 3만원에서 제가 방송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근본이 뭐였어요? 그랩바디 B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ABA 바이오의 주가가 20만원 가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다. 그죠? 제가 작년 내내 노래를 불렀던 게 결국 이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뾰족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이 영상 보고 있죠. 그리고 2025년도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 왔었던 타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요.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매수하자라고 했던 타점은 여기에요. 17만원대입니다. 17만원대예요. 그죠? 제가 뭐 떨어져도 우린 수익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타점을 신경 써서 잡고 그만큼 타점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부터 에이베이 바이오의 주가가 이번에 예상하지 못했던 알테오젠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땐 기회가 되는 거고 그냥 손 놓고 있고 방치했을 땐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7371-7454 여기로 에이베이 바이오라고 남기신 분들 에이베이 바이오라고 문자 신청하면 기준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장중에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떨어질 때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외인과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씩 흔들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속상하지만 염두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에이베이 001이라든지 그리고 그래파디 T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2026년도부터 기대된 것도 맞고 뭐 에이베이 001이나 또 그래파디 T와 관련된 에이베이 111이나 정리 좀 해드려야겠네요. 에이베이 001과 에이베이 112과 자 에이베이 001은 담도함이죠. 에이베이 111은 위함이죠. 그래파디 T고 얘가 그래파디 T예요. 그죠? 자 이쪽에서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그래파디 T의 기술 이전 가능성 올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구체적으로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이 될 거다. 물론 2026년도에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뭐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일정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호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호재가 터질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호재가 터질지를 안다라는 거는 추후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분명히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오거나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호재가 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이를테면은 뭐 계약이 터졌대요. 그래파디 T에 그럼 기다렸던 호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의 규모를 확인해야 되고 추가적인 빅파마들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뭐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기다리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호재를 앞두고서 어떤 수급이 오고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호재를 앞두고서 지금처럼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조정을 주다가 또 담아주고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물량을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 안에서 주가의 캔들이 어떻게 나오고 올라가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맥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결국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려고 하는 그 구간이 타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흔들었던 구간에서 물량을 받고서 매집을 하고 있다면 흔들었던 구간보다 주가를 올리는 게 이치에 맞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에이베이 바이오가 흔들려고 하는 구간이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해놨고 떨어지니까 더 담으니까 이 투심을 꺾으려고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외인들은 작년 1월달부터 올 1월달까지 무려 1,400억을 매집해놨어요. 금투는 1,500억이고 1,400억이라는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대량으로 쏟아놓는다면 이 주식이 급락을 그릴 것이고 이 주식이 급락을 한다면 1,400억이라는 물량을 한 번에 다 팔지 못할 겁니다. 떨어지는 주가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헌데 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매수를 했죠. 그죠? 그러면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에이베이 바이오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은요. 얘를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매집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노릴 거예요. 호재라는 거는 결국 에이베이 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포 세력들은 에이베이 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뒤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이베이 바이오 같은 종목은요. 우리가 흔히 글로벌 세력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기업 자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재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테마성이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세력들도 이 호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호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그냥 마냥 주가를 떨어뜨릴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위치에서. 그러면 움직이겠죠. 수급이.
그죠? 그래서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외인 쪽이다. 기관 쪽이고, 외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기관도 함께 움직일 거예요. 외인이 베팅을 시작하면 기관도 이걸 따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이베이 바이오가 조정이 나올 때 보신 것처럼 60선을 지금 방어선으로 구축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은 외인이 한번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건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고, 만약에 물량을 과감하게 털어내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찍어 누르긴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밑에는 린리의 평단가가 기다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래바디 B로서 올라온 가격이지, 앞으로 기대되는 그래바디 T라든지 이중항체 ADC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면은, 맞아요,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래바디 B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바디 B가 아직 적응증 확대라고 하는 재료가 남아있고요. 또한 적응증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요, 추가적인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바디 B라는 재료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재료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바디 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도 한번 말을 했었죠. 2026년도에는 그래바디 T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바디 T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었고 2026년도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JP모건 일정에서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래바디 T에 대한 논의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이베이 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에이베이 바이오의 주가를 과거에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에이베이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걸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수급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죠. 아시겠죠? 강조드리지만 지금 에이베이 바이오를 매도할 위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에이베이 바이오를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매도하는 물량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흔들고 갈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차분하게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 에이베이 바이오가 순식간에 터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이 에이베이 바이오가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상승의 사례와 패턴을 바탕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에이베이 바이오라는 주식은 순식간에 주가를 쏘아 올리는 힘이 있거든요. 특히나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이었죠. 그죠?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에이베이 바이오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지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 매수는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제가 타이밍도 잡아드릴 거고 방송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매도 타이밍 역시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방송보다는 문자로 먼저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대응하셔도 좋은 건 맞지만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7371-7454-615로 에이베이 바이오라고 문자를 신청해서요, 대응을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상 막간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주봉을 좀 보죠. 자,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에이베이 바이오는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는 그래바디 B의 구간이죠. 제가 이걸 여러 개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바디 B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을 꽤나 오랫동안 해왔었고 이 안에서 매집을 했던 개인 투자자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급등이란 흐름이 터졌을 때는, 맞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차익을 실현하는 구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반대로 누군가는 에이베이 바이오의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요, 매수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개미가 꼬이면 안 된다. 맞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미가 꼬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코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꼬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선 보통 어떤 흐름이 나타나요? 급등도 한 마당에? 맞아요. 좀 불편하지만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라는 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불안하도록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한번 밀었다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방향성은 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밀려고 한다라는 조짐이 보이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드릴 거예요. 제가 좀 애가 타죠. 그죠? 100% 모든 거를 제가 미래를 내다보고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시간으로요. 주가가 밀리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걸 방송으로 올린다면은 분명히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올리고 나서 다 떨어지고 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해요, 사실. 그래서 타이밍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께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테고 이건 누가 봐도 매도할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게 보인다면 홀딩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시점에서 너무 늦게 팔거나 너무 일찍 팔아버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ABA 바이오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주가만을 볼 게 아니라 이런 ABA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보시면서요. 지금 이 구도가 왜 만들었는지를 함께 보신다면은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듭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ABA 바이오라고 문자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금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물 이벤트, 선물 이벤트도 챙겨드릴 건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죠. 근데 아직까지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선물 이벤트는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금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빅사이클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최저점 잡아냈고 순식간에 초급등 나왔죠. 20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60만원 바라보잖아요. 그죠?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준비해드린 선물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현대차 저렴하게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올라오는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선물인지 핵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